한국문화산업대학교 웹소설 창작 전공 교수님들과 입시생들을 유혹하는 우리 대학의 입시생들이 꼭 와야만 하는 매력 발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교수님들 모셨고요. 박수 한번 치고 갈게요. 짧지만 유익한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할 거야. 알겠어요. 목소리도 해주세요. 따라와주세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따라와주세요. 좋습니다. 저는 홍지훈이라는 필명, DCDC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제2회 SF 어워드 장편 부문 대상. 오! 대상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경쟁이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어요. 솔직하다. 그리고 또 특이한 사항이 있다면은 SF의 김보영 그리고 판타지의 이영도 이 두 거장이 인정한 변태입니다. 존경스러워. 김보영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제 소설책 선물 드리니까 아니 왜 홍지훈 작가는 표지도 변태 같고 글도 변태 같아? 이러고 그리고 이영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눈물을 마시는 제 팬픽 공모전이 있어서 제가 프로 작가의 자존심 버리고 거기다 딱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영도 작가님 막 열심히 서평을 달아준다고 지금 인맥을 지금 인맥장애입니다. 거장들의 지금 이름 나왔습니다. 지금 본인이 배운 변태라고 자랑하신 것 같은데 부럽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안 먹히는 코드가 돼가지고 최대한 자중하고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정중하고 친절하고 작가님. 상냥하게 그래서 뭘 가르치신다고 그랬죠? 네, SF 중심으로 출판 관련한 장르를 다루고요. 청소년, 호러 뭐 이쪽 미스터리 이쪽도 같이 다루고 요즘 있습니다. 청소년 문학도 공모전 엄청 핫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엄청 대형 작품이 청소년 문학상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잘 알겠습니다. 저는 웹소설도 쓰고요. 네, 웹툰 스토리 작가도 했고 뭐 시나리오 작업도 했고요. 애니메이션 작업도 했네요. 그냥 안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게 빠릅니다. 되게 많이 하셨네요. 네, 이것저것 다 쓰는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걸 특장점으로 학생들에게 내세우고 있는데 잘 먹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김선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웹소설 작가, 장르문학 작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지금 있는 웹소설 전공 중에서 가장 상업적인 작가가 아닐까. 그래도 저는 텍스트로 유의미하게 이제 돈을 번 작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학생분들에게 약간 이 글은 약간 상업적이다, 아니다, 혹은 이제 공모전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이런 약간 기준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끌리는데요? 공모전에서 수상하려면 김선민 교수님께. 잠깐 저도 큰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 공모전 관련한 상담 자신 있습니다. 저도 출판 쪽 공모전은 알았어요. 네, 일단 진흙탕이 될 줄 알았어요. 여기까지. 사실 문화 창작 전공은 정말 많은데 청강대 웹소설 창작 전공은 국내 최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른 대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와야 되는 이유 어필하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부터 진행하면 아니요? 이번에는 이게 좀 구분하기가 좀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이제 문창과랑 웹소설 전공이랑 엄밀히만 텍스트 다루는 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이 뭐냐면 문창과 같은 경우에는 정형화된 즉 미학적인 글쓰기를 기술적으로 배우는 데 좀 의미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컨텐츠, 즉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컨텐츠화해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업적으로 혹은 산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아이덴티티에 대한 어떤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텐션 떨어졌거든요. 문창과 기존 문창과 저희 전공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아무래도 첫 번째는 다양성이라고 생각해요. 네, 다양성. 문창과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물론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화되었다고 들었어요. 그럼요. 웹소설도 가르치고 다른 분야도 가르치고. 근데 저희는 본격적으로 그 다른 것들, 순문학 외에 다른 것들을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알려드리고 실습하고 함께 글을 씁니다. 사실 교수들이 함께 글을 쓴다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크리틱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이 부분이 좀 다른 점이 아닐까. 그리고 그 다양한 분야라 웹소설에 국한되지 않고 장르 소설, 그리고 게임 스토리,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관련해서도 도움 줄 수 있는 교수님들이 언제나 상시 대기하고 있다는 거. 24시간 이 부분이 좀 장점이 아닐까. 적어주세요. 아니 새벽 3시에 메시지가 와요. 근데 새벽 3시 답장을 하고 있어요. 하고 피드백을 하고 있어요. 워라벨이 안 되는 거. 저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웹소설 창작 전공의 교육 커리큘럼의 장점은
교수들이 다 오타쿠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오타쿠 자식들이기 때문에 다 매니악한 이야기, 다 장르적인 이야기 그런 건 질문 들어왔을 때 더 빠른 이야기로 대답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전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청문문화산업대는 웹소설 전공도 강하지만 웹툰 전공, 애니 전공, 게임 전공 이런 식으로 좀 폭넓게 서브컬처 전반을 다루고 있고 저희가 지금 부전공도 시스템적으로 채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와가지고 웹소설 전공에서 시작해서 다른 전공을 같이 배워 나가면서 그리고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닦을 수 있다. 이거는 글쎄요, 다른 문창과 계통에서는 갖출 수 없는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커리큘럼이 있다고 말씀을 지금 해주시고 굉장히 자부심이 교수님들마다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학년별로도 커리큘럼이 다를 테고 이게 또 어떤 특이한 수업이 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밌는 수업을 하는 교수가 바로 나다! 그런 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예, 저희 뭐 학년별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3학년 지도교수로 있는데 졸업작품 프로젝트 1년 동안 진행을 하고요. 그 외에 다른 과목들에도 뭐 게임 스토리라든지 그리고 뭐 장르 그 과학 장르 스토리 창작을 위한 과학 스터디. 맞아요. 네, 장르 스터디 창작을 위한 과학 스터디 같은 굉장히 오타쿠스러운 여전히 오타쿠스러운 수업도 있고 앞으로 이렇게 졸업 후에 협업을 해야 하잖아요. 작가가 아무리 혼자 일한다고 해도 결국은 협업을 해야 하거든요. 그 협업 과정을 위한 공동 창작 실습 같은 그런 과목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2학년 장르 연구 수업에서 로맨스를 맡고 있습니다. 로맨스. 네, 잘 팔리는 장르. 예, 그렇죠. 로맨스 전반에 대해서 평생 이 로맨스로 먹고 살 수 있게 예, 로맨스를 써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어떤 장르, 어떤 분야로 가져가도 이 로맨스 대입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데 학기 말 수업 평가에서 예, 이런 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전 수업인데 잠이 확 깼다. 로맨스 이야, 이거 강하다. 오전에 잠이 깰 정도. 와, 기대됩니다. 지금 1학년 수업을 좀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웹소설의 이해라는 과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소설 전공이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아무래도 웹소설일 텐데 생각보다 웹소설을 안 읽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 네, 되게 진짜 관심 있는 부분들은 되게 늘어나는데 한 편도 안 읽어본 분들이 진짜 맞아요. 많더라고요. 이게 신기한 게 저희 전공이 웹소설 전공이니까 웹소설을 잘 알고 올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실제로는 웹소설을 보지 않고 다른 이제 문창과 쪽 입시를 하시다가 오신 분들 계셔가지고 딱 저한테 왔는데 웹소설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 친구들한테 웹소설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리뷰도 해드리고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도 알려드리고 다양하게 보여드리는 거죠. 웹소설을 쓰려면 꼭 필수로 한 번쯤은 네. 들어가야 될 과목 같은데 재미는 좀 아니요. 이게 이 과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웹소설을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에요. 웹소설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난 웹소설 포기하겠다. 포기를 시키는 과목이야. 안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웹소설 하지 말고 다른 걸 해라. 교수님 웹소설 너 웹소설 포기해라. 너는 웹소설 아니야. 포기해라. 아니니까 다른 걸 찾아봐. 약간 이런 과목입니다. 충격적이고 흥미롭습니다. 네, 그럼 저는 2학년을 소개를 하자면은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학년 때 쌓은 교양들을 이제 자기화해가지고 실천적으로 작품을 좀 써내려가는 그런 형태의 수업들이 좀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웹소설 창작 실습 같은 수업들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장르 연구 수업들이 로맨스가 되건 판타지 무협이 되건 좀 더 딥하게 들어가는 수업들이 설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신화 내러티브라는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신화를 그냥 단순히 설명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고 그건 요즘에 그냥 위키만 봐도 정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신화적인 구조가 어떻게 장르적으로 다시 재편성될 수 있는지 뭐 그런 형태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제 수업의 장점은 오전 수업이고 오후 수업이고 다 가리지 않고 자도 절대로 깨우지 않습니다. 대박. 내 제자들의 수면 시간을 보장하는 놀라운 수업. 아니 아무리 작가로서의 이런 것들 다 하더라도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작가로서의 생명력이 단축이 됩니다. 작가 여러분 생명 다른 연장의 과목 다 이렇진 않아요. 지금
오디오가 겁나 겹치니까 수업 얘기를 듣다 보니까 크리틱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각 교수님들마다 크리틱하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학생들이 쓴 작품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주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그것을 원하고 입학을 할 것 같은데 크리틱 수업은 각자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제 수업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품에 대한 기획서를 4편 정도는 받아요. 그래서 4편 정도 받고 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25명이 들어오는 수업에서 4편씩 받으니까 한 수업당 100편의 기획서를 받고 제가 18학점 정도쯤 진행을 하니까 5분반 정도쯤 진행한다고 치면 저는 500편의 기획서를 한 학기에 보는 건데 근데 재밌어요. 학생들이 기획서를 다 너무 잘 써오기 때문에 그것들이 어렵지가 않고 기획서의 양식이랑 폼이랑 기본적인 구조를 제가 다 같이 공유한 형태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템플릿이니까 이 템플릿을 따라와 보고 이 템플릿을 따라왔을 때 좋은 점은 모두가 공통된 구조의 이야기를 하니까 실험적인 소재를 안정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은 이런 기획서 같은 건 같이 이야기를 해요. 빠지기 좋은 함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이 어려운 점을 잘 돌파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수업에서는 한 3학생에서 4학생 정도의 피드백을 드리고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피드백은 제가 개별적으로 메모를 해가지고 피드백 페이퍼를 전달을 드리는 형태로. 그러면은 어떤 학생도 피드백을 못 받는 학생은 없는 거네요? 늦게 제출한 학생은 제가 못 드려요. 네. 그래서 늦게 제출한 학생은 방학 중에 제가 지금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피드백들은 특히 웹소설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업적인 기준을 봐요. 그러니까 웹소설이라는 컨셉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상업적인 밸류를 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잘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심사 기준을 넘기 어렵거나 혹은 좀 독자층들이 초반에 좀 들어오기 어렵고 유입되기 어려운 방식의 전개라면은 그 부분을 좀 많이 고쳐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이게 이제 소설 쪽에 관련된 피드백의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르 문학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중에 하는 방식 중에 하나 블라인드 리뷰인데 우리 학생들이 낸 이제 작품들을 쭉 다 모아가지고 제가 이름을 다 지워요. 그다음에 익명으로 그 작품을 가지고 학생들 리뷰를 하라고 뿌린 다음에 또 그 리뷰를 익명으로 해서 다시 줍니다. 그 익명성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감정 상하기가 맞아요. 없고. 왜냐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저희도 학평을 다 해봤잖아요. 맞아, 다 했어요. 학평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맞아. 기분 들어와요. 네. 그날 술 겁나 먹는 날이에요. 맞아요. 서로 되게 쿨한 척 하지만은 감금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 자존감을 해치는 그런 학평 방식을 지향하기 위해서 개발한 블라인드 리뷰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또 객관화된 그런 어떤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개발해봤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의 흐름, 글의 흐름을 알면 사실 어떤 분야에서든 어떤 장르에서든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크리틱을 할 때도 학기 초에 장르별로 소재 3개를 써와라 라고 해요. 장르별로. 장르 겹치면 안 돼요. 왜냐면 어떤 장르든 한 번은 건드려 봐야 하거든요. 사실 그 먹고 살기에는 잡덕이 더 유리합니다. 맞는 말씀. 네, 맞는 말씀. 잡덕이 좀 유리합니다. 잡덕이 좀 되게 좀 만들고 싶어서 여러 장르 건드려 보라는 생각에 장르별로 소재 3개를 써오라고 하고 그리고 한번 그 소재를 가지고 어떤 걸 이야기로 만들면 재밌을까를 같이 상담을 통해 이야기 나누고요. 그렇게 1차적으로 한번 하고 그럼 그 이야기 나누는 걸 기획안으로 써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좀 이제 약간 의기양양해져요. 내 소재가 재밌다고? 그럼 내가 한번 써보지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기획안을 써오면 이제 두 번째 크리틱은 그 기획안을 가지고 이거 우리 공모전에 내볼까? 까는 거군요. 어하둥둥하면서 깝니다. 모순적인 거 아닌가요? 둥둥하면서 실제로 굉장히 잘 씁니다. 학생이 잘 쓰고요. 그리고 각자의 색깔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건 공모전에 내면 좋겠다. 이거는 우리 투고를 해보자. 또는 이거는 한번 연재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고요. 제 경우에는 학생들 이름을 지우고 학생 1호, 학생 2호, 학생 3호 이렇게 쭉 만들어서 그러니까 몇 호 숫자를 매겨서 보여주고 그리고 이 부분은 좋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더 재밌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하고 합평도 하고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게 아. 비슷하네요. 아, 그렇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청강대 웹소설 창작 전공이 4년차의 신생학과로서 굉장히 교수님들의 에너지나 이런 것이 잘 느껴지는데요. 지금 재학생이나 졸업생 중에도 또 성과들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쪽으로 인상적이었던 제자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제자 자랑, 누가 잘났나 혹은 내 제자 중에 이런 아이도 있었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공통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 있고 다 그렇죠. 그렇긴 할 텐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각본도 계속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 쪽에서 또 연재도 들어가고 있고 그냥 어디 멀티버스 공모전에 제출해가지고 거기 수상하기도 하고 온갖 것들을 다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플롯의 이해와 적용하는 수업에서 단편소설을 진행하는 수업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한 학기 동안 단편 하나를 완성시키는 거다로 해가지고 학생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는데 한 주마다 한 편씩 써오는 거예요. 한 주마다? 완전 글 쓰는 기계네요. 그래서 전 처음부터 다 했고 다시 피드백하고 처음부터 다 했고 다시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너무 예쁜 불꽃 효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들어온 학생들을 이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좀 놀랬던 거는 의외로 좀 나이가 있는 친구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중간에 일로 오거나 혹은 졸업하고 일을 하다가 온 친구들이 꽤 많아가지고 이게 청와대 소설 전공이 이렇게 뭔가 새롭게 배우고자 외소설이라고 하는 걸 진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걸 첫 번째 느낄 수 있었고 제 이번에 수업 중에서 그분이 나이가 50대세요. 그분께서 진짜 외소설 쓰고 싶다고 오신 거예요. 너무 멋지시네요. 멋있죠. 그분은 심지어 이제 등단도 하시고 다른 이제 글쓰기를 충분히 하신 분인데 불구하고 이제 새로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그 출판 문학이나 순문학을 할 때는 좀 독자들과 소통이 좀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아쉬워하시면서 외소설은 좀 독자들과 소통이 좀 자유롭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갈증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되게 그래도 순문학하고 웹소설이랑 저도 같이 쓰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달라도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도전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멋지네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하셨어요. 맞아요. 성적도 엄청 잘 받으시고 외소설 전공을 오는 데 있어가지고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거를 몸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교훈까지 제자 자랑과 교훈까지 해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오십시오. 저는 그럼 재학생 말고 졸업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첫 번째 졸업생이 나왔어요. 사실 많은 숫자는 아니었어요. 아무래도 뭐 중간에 군대를 간다거나 휴학을 간다거나 또는 취업을 한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3학년이었던 작년 10월에 3학년 2명이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소설 연재를 시작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재학 중에 작가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러웠는데 또 SF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성실하고 글도 잘 쓰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글을 쓰는 것도 좋아했지만 이야기를 만들고 기획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가고 싶었던 안전가옥의 기획 PD로 취업을 하게 돼서 지금 자신이 좋아하는 글을 마음껏 읽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교수님께서 마무리 인사를 제가 여러분들 하고 싶은 말은 전혀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실제로 여기 오는 분 중에서 웹소설을 모르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와가지고 웹소설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셔가지고 본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웹소설이 좋으시면 웹소설 하시면 되고 봤는데 웹소설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여기는 웹소설 말고도 다양하게 많은 컨텐츠를 다루시는 교수님이 많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없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꿈을 찾아가서 가는 거. 이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요, 두 번째까지. 제발 기회주세요. 지금 너무 길기 때문에 첫 번째로. 17번째까지 썼는데 아니었습니다. 17번째까지 이 썼는데 영상이 길은 사람들 끝까지 안 본다고. 아쉽네요, 여러분. 네, 아쉬움을 간직한 채 이번 영상을 입시생들이 더 많이 지원해주길 바라고 그런 학생들을 만나는 교수님들과 함께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우리 7기고사장에서 봐요.